자, 당금질 복습 테스트 소방학 개론입니다. 예, 오늘은 16회차고요. 16회차까지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 강의 중에서 기본 이론 강의, 기초 기본 강의가 이제 완강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소개를 드리자면요. 17회가 진행이 될 때는요. 역시나 앞에 있었던 이제 16회, 15회, 14회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또다시 누적이 되어서 아마 문제가 나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초 기본부터 해서 기본 심화. 기본 심화는 보통 우리가 오리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계속해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회차는 재난의 끝까지 얘기가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 또 재난 또 어려워하시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5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있으니까 이 날은 우리는 방제의 날이라고 그러죠. 방제의 날을 5월 25일.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군요. 예, 안전 점검의 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점검의 날. 매월 4일로 되어져 있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회는 여기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자, 중앙안전위원회 같은 경우,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중앙위원회 이렇게 쓰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해야 되면 중대본부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줄여서 우리가 중대본 이렇게 얘기하고, 중대본부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4번에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죠. 단장은 본부장 또는 서장이 됩니다. 그렇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본부장, 시군구는 서장, 이렇게 되니까. 자, 5번 가봅니다. 재난사태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데, 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또는 누가 하냐면은 시도지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보지 않죠. 시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해당 답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맡게 됩니다. 여기서 시도지사가 나오려면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간다. 그 말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6번 가봅니다. 누구누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작성 기준이니까 이것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되죠. 자, 표준 매뉴얼이 되고요. 표준 매뉴얼 같은 경우는 누가요? 예, 주관기관의 장이 우리가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작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7번에 자, 국가의 재난관리 안전관리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립지침 5년마다 작성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역시나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외 재난일 경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는 누가 된다고요? 해외니까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 되시면 됩니다. 자, 9번에 국가핵심 기반을 지정에 관해는 이것을 좀 약간 디테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풀네임은 역시나 안전정책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에 자연우주물체 추락 같은 경우에 주관기관이 요즘에 이게 좀 바뀌었죠. 얘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산하에 있는 우주, 항공, 청까지 가야 됩니다. 현재는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라서 여기에 있는 정답지는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있을 텐데 이렇게 우주항공청까지 붙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재난이 발생을 우려 있고 그리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인명구조 응급처치 역시의 정의네요. 긴급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간염병 예방 또는 가축간염병 등등이 되어 있고 확산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런 건 전부 다 현재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자연재난이 아니고 또는 인위재난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자, 13번에 비상방송 시스템의 가동이라고 되어 있죠. 가동이라는 있으면 얘네들은 대응 단계가 됩니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대비 단계가 되겠지만요. 자, 14번은 연쇄 반응 결과로 생긴다고 그랬고, 행동과, 여기서 역시 항상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하인리히의 이제 연쇄성 이론, 그렇죠? 또는 도미노 이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주어진 문제 정도에서 하인리히만 쓰셔도 되겠고요. 15번, 재난의 특성은, 재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죠. 발생할 때 일정한 유형의 피해가 초래되는 사실을 알려진다. 뒤에가 핵심이 되겠네요. 확률이나 규모, 시기는 사전에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 불확실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16번 넘어가 봅니다. 구급대원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을 서술하시오. 생각나는 데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단순 치통도 있을 거고요. 병원 간 이송도 있고요. 자, 뭐, 그러면 단순하게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찰과상 이런 것도 있겠고요.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경우들 있죠. 예, 이런 경우 있고, 또 폭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안 쓰셔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들인데요. 현재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에서 경계신호의 타종신호인데, 보통 이제 이게 법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아예 특강으로서 9급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하긴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 1, 2 돼 있기 때문에 1타와 연이타를 반복한다. 이런 말로 돼 있죠. 연이타, 2타이 아니고 1타와 연이타를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방행정조직 중에서 국가소방행정조직, 그러니까 국가소방행정조직은 소방청장의 명령과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 119 구조본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중앙소방학교도 있고요. 중앙학교도 있고 5가지나 쓰라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모두가 국립소방연구원도 가고요. 간접적인 것도, 이거는 다들 우리는 직접적이라고 그랬고요. 간접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안전원도 있고, 안전원, 기술원, 뭐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자, 19번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이랬죠. 예, 집행계획은 며칠까지, 보통 집행계획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래쪽까지 내려줘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0월 31일까지는 만들어주고, 그리고 각 시도라든지 관계중앙행정기관들이 또다시 세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로, 10월 30일까지 마무리 져야 됩니다. 자, 용어 중에서 소방청 본부 소방서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 긴급 구조 기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긴급 구조 기관입니다. 지원 기관 아니고요. 예. 자, 21번 갑니다. 대국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 현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안전교육을 하면 정부 부처,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가 좀 보이군요. 지방이죠, 지방. 자, 그래서 O 되겠습니다. 22번에 손실보상할 때는요, 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중, 협의하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고요. 자, 23번에 긴급구조 현장지의 조직도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변경이기 때문에 X 치겠습니다. 왜냐면은, 부까지만 나와져 있고요. 반이라는 게 전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삭제하시겠습니다. 삭제요. 자, 그래서 문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24번은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현장에서 임무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문서 맞습니다. 좋고요. 자, 25번요. 관리 책임 기관이고요. 관리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비축 관리하고 지정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예, 이런 것들은.
26번이요. 관리 주관기관이네요. 이번에는 주관기관은 뭐 행정업무를 보는 뭐 주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주관기관의 장이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 27번 역시 범정부중 나왔으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국무총리. 자, 이렇게 해서 X 되겠고요. 28번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상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집행계획. 아하, 집행계획 때문에 안 되는군요. 집행계획은 조정위원회 산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얘기가 아닙니다. 자, 29번요.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구분하게 되면 산불, 화재,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소방청. 아, 이게는 산불이 끼어들어가면 안 되죠. 산불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산림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X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살짝 끼어 있었군요. 자, 30번에 화재, 황사, 그 다음에 화산활동, 낙뢰, 한파는 자연재난. 화재는 안 되죠. 화재는 사회재난이니까 얘는 사회재난입니다. X. 31번이요. 재난비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보존하고 쭉쭉쭉 가고 얘네들은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없죠. 예, 기본 이념에서 뭐 약간의 용어의 변경이 있긴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32번 재난관리 방식, 분산관리 방식, 단일부처 중심으로 조정. 아하, 이건 아니죠. 흩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는 통합관리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어야 됩니다. 병렬식 다수 부처를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단일 부처 중심이라서 통합관리 방식이고요. 자, 33번 가봅니다. 재난관리 단계에서 법에 대한 재난관리 단계에서 피해 주민 수용 및 구호, 탐색 구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복구 단계가 아니라 대응 단계. 사실만 따지면 요건 뺐으면 더 좋겠네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요게 좀 안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이었고 복구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 대응 단계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4번에 재난관리 조치상 역시나 이것도 법은 뺍시다. 알겠죠? 법은 빼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물론 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우리가 복수 테스트라서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거는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방 및 완화 단계의 수단으로는 지역 간의 상호 응원협정, 자원동 관리체계 구조, 대응 요원들의 교육훈련, 경보 시스템 구축. 얘네들은 예방 완화 단계가 아니고 얘네들은 대비 단계 또는 준비 단계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X. 35번 하인리의 사고 발생 연쇄성 이론 중에서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 가정적 환경 제거가 아니죠. 얘가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5번도 X. 불완전이야. 불안전이죠. 불안전. 불안한 거니까. 불안전한, 예, X 되겠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이제는 존스가 재난 분류를 했는데요. 자, 쓰나미 같은 경우 지질학적, 화산 지질학적, 지진 지질학적, 홍수 같은 경우에는 날씨 때문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상학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 자체에서 1, 2, 3번은 같지만 4번은 안 되겠네요. 예, 4번은 틀렸습니다. 홍수가 제 기상학적이 아니고, 그쵸? 예, 홍수가 그거였군요. 맞네요. 준자연재였군요. 오랫동안에 나타났으니까 준자연재예요. 자, 37번이요. 재난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결과 발생 이전에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다. 핵심이죠? 예, 누적성 가시면 되겠습니다. 38번 가죠. 징계 중에서 교정징계에 해당하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잘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고 강등하고 두 가지가 있겠죠. 예, 1번이고요. 감봉 같은 경우는 경징계에 해당하니까 안 되는 거고 해임 같은 경우는 배제징계라서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변책 같은 경우도 경진기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39번 가겠습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의 구분이 나머지하고 다른 것은,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은 똑같이 이제 직접적 수단이나 간접적 수단이냐,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대지평 직접적 강수단, 직접적 강제수단, 직접적 강제수단인데, 행정 형벌 같은 경우 간접적 행정수단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 내년부터는. 이제부터 뭐 다, 이때까지도 안 나왔지만. 자, 40번 가볼게요. 일단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경무청 소속의, 예, 좋습니다. 상비소방수 제도 같은 경우는 경무청이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의 소방 공무원이고요. 자, 그리고 궁정소방대, 그쵸. 스웨덴한 휘발유 펌프 좋습니다. 최초의 소방서 경성소방서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경무청 세칙이라는 소방 용어 같은 경우는 가보격이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조지 문제 정답은 이제 3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이 총 이렇게 16회차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앞으로 또 다시 우리가 심화 이론, 즉 다시 말해서 올인원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본과 그다음에 심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요, 웬만한 여러분들이 암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심화 올인원 과정에서 17회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